자, 이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등기부등본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가를 산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일단 뽑았어요. 예. 자, 뭐부터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표제보 확인해야 되고. 예, 표제보. 아유, 이제 예, 벌써 뭐 학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뭐 값고 을구를 알겠죠? 예. 해야 되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자, 그러면 가계약금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요. 예. 전 아무래도 이제 그 표제부는 저기지만 갖고 을고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갑구를 보셔야 되겠죠. 역시 학습 효과가 탁월하십니다. 소유권을 봐야죠. 우리가 계약금을 들 때는 항상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냐? 당사자하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 당사자한테 전달됐냐? 내 돈이 당사자한테 들어갔냐? 요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무슨 돈을 줄 때가 있으면 문자로 계좌 좀 보내주실래요? 사실은 증빙이 됩니다. 우리가 전화로 그 주인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면은 말이 받아 적잖아요. 그럼 나중에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중개업자한테 해도 그분한테 통해서 뭐 계좌를 보내달라 하든지, 그리고 당사자한테 보낼 때도 저한테 계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글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그거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그쪽으로 돈 넣으면 그쪽이 확인하는 거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각구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 계약금을 넣을 때도 딱 이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최소한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 문자는 중개업자분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쪽 주인 계좌를 주겠죠. 그리고 이름 확인하고 가계약금 넣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팀에 했던 나는 등기부등본을 못 믿어 라는 취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계약금을 넣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보니까 갑구에는 소유권밖에 안 나타나. 그러면 소유권밖에 없다라는 건 갑구는 깨끗하다. 자, 을구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래서 내가 계약금 넣었어요. 그리고 잔금날이 왔어요. 그냥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시 떼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역시 그냥 학습 효과가 팍팍 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그 계약금 넣을 때, 혹시 중도금도 있으면 중도금 넣을 때, 잔금 넣을 때, 내가 최초 계약한 상황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똑같냐를 확인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게 뭐 끝까지 깨끗하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간에 뭐가 사이에 들어왔다. 뭐가 지금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들어왔다거나, 갖구나 을구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은 그쪽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해요. 특약에다가 이제 부동산 이런 현황 같은 거는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인,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뭐 근저당밖에 없으니까 근저당 얼마 있는 거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현 1월 몇 월 며칠자 등기부 상황으로 계약하는 거인, 변경 시에는 계약 파기,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고 나서 계약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이란 건 중개업자 하시는 분 좋으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현 등기부 상태의 몇 월 며칠자 등기부 상태의 계약이다라는 건 매수하는 내 입장에서 좋은 거. 그죠? 나는 요걸 전제로 해서 사는 거지, 그 위에 다른 뭐 압류가 들어가거나 또 추가적으로 근저당이 붙은 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상대편, 내 파는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특약에다 잘 명시를 해라. 몇 월 며칠자 땐 등기부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래인, 이렇게. 그러면 되시지 않을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면, 뭘 보시겠어요? 지금 이건 아파트다, 혹은 상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뭘 볼까요? 일단 뭐 주소지 확인하면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죠. 주소지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건 표제부만 한번 볼까요? 표제부는 예. 한 동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전체 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내 전유 부분, 예. 땅, 그 다음에 대지권, 건물, 예, 대지 지분, 대지. 이렇게 예.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걸 한번 볼까요? 뭐냐면, 요건 아니고,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표제부에 토지 사항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어. 또 대지권 미등기,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사항에 별도 등기 있음, 대지권 미등기, 이런 거는 일단은 뭔가 안 좋구나. 토지 사항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집합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억해 보세요. 자, 등기부등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예.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 자,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대지권 미등기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항목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갑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초짜는 이게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집합 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합 건물 할 때는 4개의 표제부에는 4개가 온다. 전체 건물에 대한 사항, 전체 토지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차례차례 나온다. 그런데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내 전유 부분, 그리고 나서 갖고 확 넘어가면 대지권이 안 보이는 거죠. 딱 안 보이면 대지권이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거 대지권 미등기잖아. 그럼 일단 의심을 하고 그 다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사장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전유 부분이 얼마고 내 땅 지분이 얼마냐, 이게 제일 관심 있었는데 예. 그게 없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 의심을 하셔야 되고. 질문. 네. 대지권이 뭐예요? 대지권이란 건 뭐냐면, 집합 건물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이라면 상가, 다세대, 또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넓은 땅, 예를 들면 다세대 같으면 한 60평, 80평에다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한 8채를 졌다고 해봐요. 그럼 그 80평이라는 땅을 8명이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럼 9, 8에 70이 하면 대충 9평씩 이렇게 갖게 되죠. 80평이면 9평씩. 그래서 각 칸별로 내 이 땅에 대한 나의 권리는 9평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요. 이게 없으면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가 사장님들도 이제 다 오래 사셔서 다 아시지만 건물은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지나면 최초에 들어간 돈은 없고 빵원,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남는 건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 건물이 그만한 가치가 되는 게 가치를 잃지 않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땅값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건물을 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물건 가격이 30년이 지나서 건물이 소위 말해 쓰레기가 됐을 때는 아무런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건 이 터를 사는 데 있어서 땅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세대 아파트를 살 때는
땅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 대지 지분이 없다. 딱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와서 땅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저기 뭐야, 땅값 월세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그 땅은 대지 지분이 안 돼 있고 저한테 지료를 내야 되는 그 땅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얻을 때 땅을 세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는 세금을, 월세를 지료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건물에 살면서도 지료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에서 딱 그냥 뭐 전유부분 이것만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대지권 표시가, 여기 대지권 표시 있죠. 예. 이 항목이 있냐 없냐 봐야 돼요. 이게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그냥 썩 없어요. 대지권 미등기는 없고 그냥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쑥 넘어가요. 빈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꼭 집합 건물은 그 4개 항목, 건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권의 표시. 이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파트 사시는 분, 다세대 사시는 분, 내가 또 나중에 투자로 상가를 사실 분은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예.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안에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있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내가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의심, 야 이거 위험한 거다, 하지 말자 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언제 생기냐면, 보통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놓고 기존 건물 다 부시고 넓은 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돈이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이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6억을 대출 받아. 그래서 거기 나서 2억짜리 한 10칸을 짓는다고 해봐. 그러면 20억 해서 너무 비싼가? 한 8칸만 지어서 16억을 만들었어.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16억짜리 8칸을 2억짜리 빌라 8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분양이 잘 돼갖고, 그 돈 받아서 은행 빚도 갚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절반만 분양이 되고 또 절반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담보로 돈을 꿔준 국민은행,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은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이상적으로 이분이 10억 땅을 사서 6억 대출 받아서 분양이 다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그걸 다 갚으니까 은행이 거기다가 토지에다 근저당을 설정할 저게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소시켜주고, 그 집합 건물이니까 다 이렇게 대지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토지, 건물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아직 그런 정리가 덜 됐다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제부를 딱 봤을 때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지는 않고, 또 여기에는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이 있고 하면, 야 이거 내가 사야 되냐, 아니면 좀 더 내가 그 물건이 너무 좋으면 그만큼 또 공부해서 이거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 오늘 저랑 같이 말씀 나누는데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까?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